68세 도영화 할머니는 인생 마지막 공연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도씨에게는 믿음직한 아들 규민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왜 우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규민이는 도씨가 술 취한 남편에게 맞아 주방에 웅크려 울고 있을 때면 조용히 곁으로 다가와 그런 도씨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크면 꼭 엄마를 지켜줄게요. 매일 밤을 남편에게 시달리던 도씨에게 그런 아들의 한마디는 희망이자 위로였습니다. 도씨는 지방 순회를 다니는 가수였습니다. 마을 잔치, 시장, 칠순 잔치까지 노래를 부를 수만 있다면 도씨는 어디든 향했고 하루 종일 굶어 줄인 배를 급하게 채우더라도 마이크가 주어지면 도씨는 즉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따, 젊은 처자가 노래를 잘 부르네. 나이답지 않게 구성지네. 구성져. 젊은 아기 엄마였던 도씨는 어릴 적에는 그저 노래가 좋아 무대에 올랐지만 아들 규민이가 점차 자라감에 따라 오직 아들을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이 기쁜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장수마을, 처녀, 총각, 언니, 오빠, 어르신 모두 감사합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도씨는 마이크만 잡으면 눈빛이 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예능인 가수 할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도씨의 복은 잘못된 남편을 만나면서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이 망할 년이 오늘도 무대에서 추파를 던져. 아, 또 왜 이래요? 도씨의 매니저 겸 무대 기획자인 남편은 도씨가 무대에서 방긋방긋 웃으며 공연을 할 때면 그래서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탄성을 자아낼 때면 질투심에 사로잡혀 도씨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내가 못 봤을 것 같아. 아까 네 년이 금은방 사장 보면서 온갖 더러운 꼬리를 다 치더만.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여.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그럼 무대에 올라서 웃어야지. 울상으로 퍼질러 앉아 올라는 말이에요. 이 년이 그래도 끝까지. 남편은 도씨를 한 명의 가수, 한 명의 여자, 한 명의 아내로 대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고서도 아내에게 빌부터 매니저 일이나 하는 자신의 붕풀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이고, 저 처자, 얼굴이 왜 저리 시뻘게? 그러게요. 꼭 어디 무대에 오르기 전에 한 구탱이 맞은 것 같네. 그래. 그 탓에 무대에 오르기 직전 남편에게 뺨을 맞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더라도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채 마이크를 잡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도씨는 버텼습니다. 아니, 버텨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는 이 무대 행사비가 필요하니까. 도씨는 눈물을 머금고 노래를 불렀고 그러기를 10수년. 마침내 아들 규민이가 그런 도씨의 지원 속에 성장했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은행원으로요. 엄마, 저 이번에 최종 합격했어요. 아들의 취업 소식을 듣던 순간 도씨는 아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간의 모든 고생이 눈앞을 스쳐갔죠. 아들은 그런 도씨를 품에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하지만 아들의 든든한 약속이 무색하게도 번듯한 은행원이 된 규민의 주변에는 젊고 아리따운 여자들이 마치 나비와 벌처럼 끊이지 않고 모여들었죠. 결국 규민이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여쁜 아가씨의 손을 잡고 도시 앞에 나타난 아들의 얼굴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죠. 엄마, 저 결혼해요. 이 사람이 제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아들의 선언에 도시의 가슴 한켠이 찡해져 왔습니다. 규민이 또래의 남자라면 당연히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 아니겠어요. 도시 역시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
정말 축하한다, 우리 아들. 하지만 그럼에도 도시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한 감정이 자꾸만 고개를 쳐드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축하는 무슨? 이제 앞으로 돈 깨질 일만 남았구먼. 기쁜 날에도 불만 섞인 말만 내뱉는 남편. 이제 횡한 집에 늙고 병든 자신과 여전히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이렇게 단둘이 남겨진다는 현실이 마치 겨울바람처럼 도시의 마음을 횡하니 스쳐 지나갔거든요. 젊은 날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억척스레 버텨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허탈한 기분이 드는 것을 도시는 애써 부여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도영아. 다른 누구도 아닌 소중한 내 아들이 결혼하는 거야. 누구보다 내가 기뻐해줘야지.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옆에 선 늠름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도시는 망감이 교차하는 듯했습니다. 그 작던 내 아이가 저렇게 컸구나 하는 대견함과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하는 씁쓸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아들이 떠나간 집에서 도시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 규민이가 떠나자 남편의 행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성장한 아들의 눈치라도 보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까지 없어진 탓이었죠. 야, 이년아, 술 떨어졌다. 빨리 안 사오고 뭐해? 매일같이 이어지는 술 심부름은 이제 도시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의 고함 소리는 낡은 집 벽을 타고 쩌렁쩌렁 울렸죠. 술에 취한 남편은 걸핏하면 도시에게 손찌검을 했고 툭하면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술 좀 그만 먹으면 안 돼요? 이대로 계속 쓰다가는 우리 집 생활비도 없어요. 도시가 술값으로 탕진되는 생활비를 걱정하며 힘겹게 말을 꺼낼 때면 남편은 오히려 도시를 윽박질렀습니다. 뭐? 돈이 없어? 그럼 네가 나가서 벌어와야지. 당장 요 앞 시장 바닥이라도 가서 노래라도 불러 돈 벌어와. 이 쓸모없는 거사. 결국 도시는 늙고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무대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순, 팔순 잔치는 물론이고 지역 축제, 시장 행사까지 돈이 된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남편이 술에 절어 더 이상 행사장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대 위에서 방긋 웃는 도시를 보며 질투심에 눈이 멀어 폭력을 휘두르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오늘도 이리 만나 반갑습니다. 무대에 오르면 도시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조명 아래 마이크를 잡고 관객들을 향해 구성진 가락을 뽑아낼 때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듯했죠.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노래는 도시에게 유일한 숨통이자 행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도시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오직 가수라는 한 길만 걸어왔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을 건 히트곡 하나 없다는 사실이었죠. 자, 다음 곡은 제가 직접 쓴 노래입니다. 도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마이크에 침을 꼴깍 삼키며 말을 꺼내려는 찰나였습니다. 그저 자기 노래를 부르겠다는 말을 했을 뿐인데 벌써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술렁임이 가득했죠. 몇몇은 대놓고 에이, 뭐야. 또 자기 노래 부르려고? 지루해? 다른 히트곡을 불러줘요. 하는 수군거림이 도시의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도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멜로디가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의 반응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싸늘하게 식어갔죠. 흥겹게 흔들리던 어깨는 멈칫거렸고 박수 소리는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어르신들은 아예 등을 돌리고 막걸리 잔을 기울이기도 했죠. 에휴,
또 자기 노래 부르네. 지루해 죽겠어. 그러게 말이야. 차라리 다른 유명 가수 히트곡을 메들리로 불러주면 좋으련만.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분위기. 도씨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을 꾹꾹 누르며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무명 가수로서 이런 대우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당할 때마다 이겨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얄궂게도 도씨가 다음 곡으로 구성진 유명 가수의 노래를 애절하게 부르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180도 확 달라졌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우리 가수 최고. 역시 노래는 이렇게 신나는 걸 불러야 제맛이지. 마치 마법에라도 걸린 듯 굳어있던 관객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어깨를 들썩이고 손뼉을 치며 노래를 따라 불렀죠. 심지어 무대 앞으로 뛰어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좋다 좋아. 신명난다. 열광하는 관객들을 보며 도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평생 남의 노래만 부르다 죽어야 하는 거구나. 자괴감과 씁쓸함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도씨의 마음을 덮쳐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민지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싹싹한 며느리의 목소리. 그때까지만 해도 도씨에게 며느리 민지는 근래에 보기 드물게 싹싹하고 좋은 아이였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으며 도씨의 근황을 궁금해했죠. 나야 뭐 늘 그렇듯 잘 지내지. 그런데 왜 그러니? 근래에 남편의 술주정과 행사 때문에 지쳐가던 도시였지만 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지내신다니 다행이네요, 어머니. 사실은 저희 엄마 칠순잔치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혹시 어머님께서 축가를 불러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민지의 부탁은 뜻밖이었습니다. 도시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아니, 내가 사돈 칠순 잔치에 어떻게 노래를 부르니? 그건 좀 서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도시는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돈끼리 이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어머님, 저희 엄마가 어머님 노래를 정말 좋아하세요. 꼭 듣고 싶어 하시는데. 라며 애원했죠. 그 다음 날도 포기하지 않고 어머님, 잔치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만한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도시는 며느리의 끈질긴 부탁에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들었죠. 민지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정말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도시가 답답한 마음에 이유를 묻자 며느리 민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어머님을 부르자는 아이디어. 이거 원래는 규민이 오빠 생각이에요. 뜻밖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들 규민이가 이런 부탁을 했다니. 도시는 놀라움과 궁금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아니, 우리 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대니? 오빠가 어머님께서 무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 엄마 칠순 잔치에 어머님을 모시면 어떠냐고 저희 어머니 앞에서 이야기를 꺼내버렸어요. 어른들은 이미 그런 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계셔서 저희가 다시 무르기도 힘든 상황이고요. 민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사돈 잔치에 어머님을 모시는 게 예의에 어긋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머님을 예우해 드릴 거예요. 불편한 일 없도록 신경 쓸게요. 아들의 부탁이라니. 도시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일단은 알겠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도시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사돈 칠순 잔치에 초대 가수로 선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림이 좀 이상하잖아. 고민하느라 도시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사돈 잔치에 가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자기를 생각해 이야기를 꺼냈다는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죠. 몇 번이고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이 당할 민망함이 떠올랐습니다. 도씨는 결국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망신을 당하는 것보다야.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노래 한번 부르지 뭐. 사돈네 잔치 간다고 그게 뭐 우세살 일도 아니잖아? 하지만 그건 도씨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마침내 칠순 잔치 당일, 도씨는 예상치 못한 교통 체증에 휘말려 겨우 시간에 맞춰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차에서 내리는 도씨를 며느리 민지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사람들 다 기다리잖아요. 아, 그게. 차가 너무 막혀서 말이야. 변명은 됐어요. 얼른 올라갈 준비부터 하세요. 민지는 다짜고짜 도씨를 타박했습니다. 평소에 싹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소 거친 말투였죠. 도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잔치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겠거니 하고 애써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틈도 없이 민지는 도씨의 손을 잡아 끌며 재촉했습니다. 빨리 들어가셔야 해요. 지금 바로 어머님 순서예요. 도씨는 얼떨결에 민지에게 이끌려 잔치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충 손에 잡히는 대로 마이크를 쥐고 무대로 향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노래 목록을 훑어보니 민지가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도시의 노래는 단 한 곡도 없었죠. 죄다 유명 가수들의 히트곡들 뿐이었습니다. 예, 민지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내 노래는 어디 간 거야? 도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민지는 곤란한 듯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생각보다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요. 분위기를 띄우려면 좀 더 대중적인 노래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바꿨어요. 뭐? 대중적인 노래? 그럼 내 노래는 대중적이지 않다는 거니? 도시는 어이가 없어 따져 물었지만 민지는 시선을 피하며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 빨리 무대에 올라가세요. 하며 도시의 등을 떠밀 뿐이었습니다. 결국 도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는 상견례 이후 처음 보는 사돈 부부가 팔짱을 낀 채 떡하니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는 듯 거만하고 무례한 눈빛이었죠. 그래, 우리 사위하고 딸이 하도 노래를 잘 부른다고 난리를 치길래 얼마나 대단한 가수인가 궁금했습니다.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사돈의 말은 도시의 가슴에 날아왔습니다. 묘하게 거슬리는 투였죠.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걸까?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마이크를 잡은 도시는 자기 실력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들 신명나게 놀아보실까요? 다행히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좋다. 시원하네. 좋아. 하지만 도시는 기뻐할 수 없었죠. 급하게 무대에 오르느라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탓에 목은 타들어갔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 잠시 물 좀 마시고 다음 곡 부르겠습니다. 도시가 겨우 말을 꺼냈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곡. 흥이 깨지잖아요. 빨리 다음 곡 불러줘요. 하면서 도시를 압박했습니다. 흥이 깨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듯했죠. 결국 도시는 쉬지도 못하고 연달아 몇 곡을 더 불러야 했습니다. 젊을 적이면 모를까. 나이 들어 연달아 쉬지도 못한 채 노래를 부르니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몇 곡을 더 부르고 다음 곡 간주가 흘러나오는 동안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도시의 귓가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진짜 자기 사돈 칠순 잔치에까지 행사를 뛰러 온 거야? 그러게. 돈이
얼마나 궁하면 저럴까? 쯧쯧. 하여간 삼류 가수들은 어쩔 수 없나 봐. 삼류가수라고. 그제야 도씨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신을 이토록 막대하는지 말입니다. 며느리 민지가 중간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전했는지는 몰라도 사돈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돈에 눈이 멀어 사돈 칠순 잔치에까지 돈을 받고 행사를 뛰러 온 삼류가수로 여기고 있는 거였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지? 억울함과 분노,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도씨는 살짝 눈물이 맺힌 눈으로 이를 악물고 마지막 곡을 끝까지 불렀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무대 뒤편으로 내려온 도씨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나는 그저 좋은 마음으로 여기 왔을 뿐인데. 어째서 사돈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경멸스럽게 쳐다보는 거냐고. 도씨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사이 뒤늦게 며느리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는 말로는 고생했다는 식이었지만 정작 도씨를 바라보는 말투와 태도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삼류 가수를 대하는 듯했습니다. 그 증거로 민지가 내미는 행사비. 며느리 민지는 자기 시어머니인 도씨에게 봉투에 담지도 않은 돈을 아무렇게나 한 손으로 툭 건넸거든요. 이거 행사비예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던 도씨의 마음속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그렇게 사정사정하기에 여기까지 와줬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 민지는 당황한 듯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무슨 말씀?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니?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만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야? 대체 중간에 말을 어떻게 전달했길래? 사람들이 나를 돈 때문에 사돈 잔치까지 와서 노래나 부르는 삼류 가수 취급하는 거냐고. 어머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잔치 분위기를 띄우려고 한 거였는데? 민지는 횡설수설 변명했지만 도씨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됐어. 더 이상 네 변명 더 듣고 싶지도 않아. 오늘 일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거다. 도씨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그대로 잔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도대체가 나를 뭘로 보고. 화가 난 도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버튼을 연달아 눌렀지만 다른 층에서 멈춰선 건지 도통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소식을 들은 걸까요? 안에서 잔치를 하고 있어야 할 사돈네 부부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뒤에는 마찬가지로 잔치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 몇몇도 함께였죠. 사돈, 이야기 전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인 태도 때문에 기분이 상하셨다고요. 며느리가 말을 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도씨는 그런 사과 한 줄로 마음이 풀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애초에 이 자리에 오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 아들 규민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길래. 그래서 아들 체면 때문에 온 거였다고요. 그런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다니. 압니다. 알아요. 저희가 부족해서 어른을 잘못 대우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죄송은요. 저 같은 삼류 가수한테. 삼류 가수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사돈은 쩔쩔매며 도씨를 달랬습니다. 그래, 그래도 사돈네가 아예 못 배워먹은 집안은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정리하려던 찰나 사돈네 등 뒤에서 누군가 말을 툭하니 뱉었습니다. 뭐 어차피 삼류 가수인 건 사실 아닌가? 되게 잘난 체 하네. 그리고 그 말이 기폭제였죠. 지금 뭐라고요? 누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고요? 분노한 도씨가 화를 내며 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는데 도대체 누구길래 내 인생을 바친 업을 함부로 삼륜에 어쩌네 하고. 말을 하던 도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씨의 마지막 기억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씨는 낯선 천장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 속에서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뿌옇기만 했죠. 엄마, 정신이 드세요? 흐릿한 시야 사이로 울먹이는 아들 규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규민아, 여기가 어디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도씨는 힘겹게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입술 한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 발음도 어눌하기 짝이 없었죠. 마치 입 주변에 마취 주사라도 맞은 것처럼 감각이 둔했습니다. 엄마, 뇌경색이었대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급하게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의식도 없으셨고요. 아들이 울먹이며 한 말이었습니다. 뇌경색? 수술? 도씨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한 걸. 도씨는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씨는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죠. 왼쪽 다리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남의 다리가 붙어 있는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죠. 엄마, 안 돼요. 의사가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규민이 황급히 도씨를 부축했지만 도씨는 이미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도씨의 상태를 설명했죠. 뇌경색으로 인해 쓰러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기 뇌 사진을 자세히 보면 뇌세포 손상이 상당히 심한 편이에요. 혈관성 치매가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의사는 망설이다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상태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치매라고요? 내가?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도씨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도씨를 짓누르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온 도씨는 또 다른 낯선 풍경과 마주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의 짐이 싹 사라진 것이었죠. 규민아. 네 아버지는 어디 갔니? 도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규민은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슬픈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엄마 없는 동안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그러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그만 돌아가셨고요. 도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남편이었지만 막상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도씨는 황망한 마음에 이리저리 집안을 지팡이의 의지에 돌아다녀 봤지만 정말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들의 말이 사실이구나. 도씨로서는 믿기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제 도씨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따금 아들 규민과 며느리 민지가 찾아왔지만 그들의 방문은 오히려 도씨의 외로움을 더욱 짙게 만들 뿐이었죠. 이 망할다리만 멀쩡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몸. 도씨는 지팡이와 휠체어에 의지한 채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말동무 하나 없는 텅 빈 집에서 도씨의 치매 증상은 점점 더 심해져 갔죠. 그런 도씨에게 유일한 희망은 단 하나, 다시 무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도씨는 기억조차 흐릿한 마지막 무대, 사돈의 칠순 잔치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끔찍한 기억으로 얼룩진 무대였지만 그곳에서 도씨는 살아있음을 느꼈었으니까요. 규민아, 나
노래하고 싶다. 무대에 다시 서고 싶어. 도씨는 아들이 올 때마다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규민은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도씨를 바라볼 뿐이었죠. 이거라면 그나마 심심함을 달래실 수 있을 거예요, 엄마. 어느 날 규민은 도씨에게 핑크색 마이크를 선물했습니다. 정식이 아닌 장난감에 가까운 거였지만 도씨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마이크를 품에 안았죠. 그리고 매일같이 집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고맙다, 규민아. 이걸로 정말 원 없이 노래를 부를게. 하지만 의아한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도씨 자신의 노래는 기억이 나질 않았거든요. 왜 이러지? 정말 내 머리에 문제가 있나 봐. 혼란스러워 하던 도씨는 이내 이유를 찾았습니다.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무엇보다 도씨가 평생 행사장에서 부르던 것은 자신의 노래가 아닌 남의 노래였던 거죠. 평생 유명 가수들의 노래만 부르다 보니 그것이 인이 박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슬픈 마음에 든 도씨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카세트 테이프를 찾아 그것만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부르고 또 불렀죠. 도씨의 노랫소리는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이웃들에게는 그저 견디기 힘든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몇 시간째 저러고 있는 거야? 머리가 다 지끈거리네. 옆집 남자 김 씨는 참다 못해 벽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치매에 걸린 도씨는 그런 항의를 알아들을 리 없었죠. 도씨는 그저 핑크색 장난감 마이크를 쥔 채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민지가 도씨를 돌보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옆집 남자 김 씨가 들이닥쳤죠. 아니, 대체 이 집 할머니는 제정신이요? 하루 종일 노래를 불러대니 살 수가 있어야지. 제발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김 씨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 민지에게 마구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김 씨의 기세에 눌린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제가 단단히 일러둘게요. 김 씨가 돌아가고 한참이 지나서야 민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붕풀이를 고스란히 도씨에게 쏟아냈죠. 어머니, 제발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이웃들이 다 쳐들어올 판이라고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민지는 신경질적으로 도씨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내 마이크 돌려줘. 도씨는 아이처럼 울먹이며 며느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민지는 냉정하게 도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담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가 버려버렸죠. 이건 벌이에요. 그리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를 돌보면서 지금도 저는 벌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유일한 낙이었던 마이크마저 잃어버린 도씨. 도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거나 알 수 없는 헛소리를 중얼거리는 일이 잦아졌죠. 일 때문에 바쁜 아들 규민은 도씨를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규민이 다니는 성당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도씨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집안일을 돕기도 했죠. 또 도씨의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불교 신자 친구들이 찾아와 집안 청소를 돕고 밑반찬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씨의 깊은 외로움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규민아, 여보, 무대, 사연가. 그러니까 난 누구지? 오랜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오랜만에 아들 규민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규민의 부름에 도씨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씨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죠. 도씨의 기억 속 아들 규민은 젊고 씩씩한 청년이었지만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낯설고 늑수구레한 중년 남자였으니까요.
규민은 그런 도시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빗을 들어 도시의 머리를 빗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거울 앞으로 데려갔죠. 이게 누구야? 거울 속에는 낯선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기억하던 검은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이 희끗희끗한 백발만이 흉하게 남아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죠. 도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기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 순간 도시는 깨달았습니다. 매번 자신을 찾아와 기도를 해주던 성당 사람들이 바로 아들 규민과 며느리 민지였다는 것을요. 도시는 이제 아들과 며느리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거울에서 멀어지자 도시는 금세 모든 것을 잊어버렸죠. 그리고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이크. 내 마이크 돌려줘. 엄마, 무슨 마이크요? 규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곁에 있던 민지가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죠. 어휴, 또 시작이시네. 10년도 더 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전에 당신이 사다 드린 장난감 마이크 있잖아요. 그거 다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 엄마가 질려서 안 쓰시던 거 아니었어? 질리긴요. 제가 버렸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민지의 말에 규민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뭐? 아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 당신이 무슨 권리로 버려? 제정신이야? 제정신? 지금 말 다 했어요? 다 했지. 아니, 아무리 어머니 모시는 게 힘들어도 좋아하시는 걸 못하게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당신이 매일같이 여기 와서 어머니 수발 들든지. 나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 순식간에 부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시는 그들의 싸움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릴 뿐이었죠. 마이크. 내 핑크색 마이크 노래하고 싶어. 그런 도시를 안쓰럽게 바라보던 규민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곧 엄마 생신이잖아요. 그때 제가 마이크 꼭 사드릴게요. 하지만 그 약속조차도 도시의 흐릿한 기억 저편으로 아스라이 사라져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도시의 눈앞에는 알록달록한 초가 꽂힌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틈에서 도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 민서가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해야지. 어디선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웬 낯선 남자 꼬마가 도시에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도시는 그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기시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죠. 규민이니? 엄마는 괜찮아. 안 울어.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뾰로통한 얼굴에 낯선 중년 여자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이가 준비한 선물 받으실 시간이에요.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기도 전에 여자는 도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자 마찬가지로 낯선 중년 남자가 씩 웃으며 도시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죠. 핑크색 리본이 묶인 마이크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것을 본 순간 도시의 눈에 생기가 감돌았습니다. 마이크를 제대로 잡아보지 못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지만 도시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죠. 도시는 자연스럽게 마이크의 전원을 켜고 부드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낯선 여자가 나지막이 놀라워했습니다. 어머, 저 나이가 되시도록 마이크 잡는 법을 기억하고 계시네. 그러거나 말거나 도시는 마이크를 입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거리를 벌리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 그것은 노래를 부르기 전
도시의 오래된 버릇이었습니다. 가슴 가득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도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선물을 건넸던 중년 남자가 도시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그런 남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잠시 쳐다보았죠. 이 남자는 누구길래? 왜 울고 있는 걸까? 도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거 어머니 노래예요. 어머니께서 직접 쓰신 노래라고요. 남자는 흐느끼며 말했지만 도시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단 하나의 노래. 유일하게 입을 움직여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를 부를 뿐이었죠. 며칠 후 도시는 아들네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규민은 도시에게 작은 방의 문을 열어 보여주었죠. 방 안에는 두툼한 방음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야? 놀이터야? 도시가 멍하니 묻자 규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놀이터라. 어머니께는 맞는 말씀이네요. 방음이 되는 방이에요. 우리 어머니 마음껏 노래 부르시라고 제가 하나 장만했어요. 노래? 네, 어머니. 노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노래 이제 여기서 마음껏 부르실 수 있어요. 요양원 가시는 대신 여기서 저랑 같은 집에서 먹고 주무시고 실컷 노래 부르세요. 아들이 눈물 맺힌 얼굴로 도시에게 마이크를 건네었습니다. 도시는 이윽고 아들이 건네주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힘있는 목소리도 화려한 기교도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애절한 노래가락이 도시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